안녕하세요. 이제 예정대로라면은 폴첸가의 본계약이 한 달 내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신약 물질 특허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5월 28일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리사 분이 칼럼을 쓰신 건데요. 한국도 점점 이제 발전을 해서 복제약, 카피약을 만드는 산업에서 신약을 만드는 그런 종착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미약품, 유한양행, 그리고 이제 상장을 곧 할 SK 바이오팜 등 일부 기업들이 글로벌 라이센싱 아웃을 여러 번 성공시켜가지고 한국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심어줬었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R&D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물질 특허라는 것은 이제 특허로 내가 만든 신약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뭐 라이센스 아웃을 했다면은 로열티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경쟁자들이 그 시장에 뛰어드는 것을 이제 견제할 수 있는 해자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질 특허란 무엇이냐? 화학적 및 생물학적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유용성을 가진 신규한 물질 그 자체에 부여되는 특허를 말하게 됩니다. 이 물질 자체에 특허되는 거기 때문에 이름 자체도 물질 특허죠. 이게 지금 어드벤첸으로부터 HLB가 본계약을 통해서 가져오려는 그런 특허입니다. 물질 특허라는 것은 일반적인 화학 물질 외에도 유전자, DNA, 단편, 단백질, 미생물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몰 몰레큘이라는 건 저분자인데요. 보통 의약품은 저분자 화합물이죠. 그리고 고분자 생체, 고분자에 작용을 해가지고 약효가 나오는 거잖아요. HL의 리보세라님도 스몰 몰레큘입니다. 그래서 이런 합성 의약품 외에 안티바디 등 항체죠. 바이오 의약품도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물질 특허라는 것은 그냥 의학의 용도 발명이랑 구별이 되는 것으로서 물질 그 자체에 부여되는 특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뭐 특정 용도 등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이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제한이 없는 좀 광범위한 특허라는 걸 알 수 있죠. 물질 그 자체에 그냥 특허가 붙어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물질을 특정 용도로만 쓰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 물질 자체가 특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물질 특허를 어떤 용도이든 상관없이 해당 물질을 실시했던 사실만 입증하면은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물질 자체로 뭔가를 하면은 그냥 침해입니다. 그래서 HLB 기사들 보면은 이 물질 특허를 뭐라고 말하냐면 원천 특허라고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특허라고 말을 하는 기사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예를 들어 여기 뒤에 설명이 있는데 경쟁사나 연구기관이 드러그 리포지셔닝을 통하여 뭐, 뭐 화학 구조를 조금 바꿨겠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신규 적응증에 대한 의학의 용도 발명을 등록을 했다고 해도 이 물질을 사용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리지널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 자체를 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질 특허를 받으려면은 이렇게 강력하니까 또 받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물질 특허 기본 요건들 중에 하나는 유용성을 가질 것이 그 정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나라도 의학 용도로 유용성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학의 용도 발명은 양리 효과에 대한 정량적인 데이터의 기재를 출원 시부터 요구받으며 이후에 보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만 보면은 리버세라닙이 물질 특허가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 특허를 받을 때 그 양리 효과에 대한 것은 검증이 되어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상을 뭐 이때는 하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그 날짜를 좀 비교해봐야 되겠네요. 한서제약이 임상을 한 거랑 이 물질 특허 나온 시간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은 일단 이 물질 특허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유용성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을 받았다는 걸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만 물질 특허는 의학의 용도 발명 수준으로 까다로운 기재를 요구받지는 않으며 그러니까 이 유용성이 이제 명확히 기재는 되어 있지만은 뭐 p-value 값이 뭐 얼마 되고 막 그 정도로 이제 까다로운 기재를 요구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너무 대충 쓰면 안 되죠. 효과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실험 데이터의 추후 제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최소한 그 유용하다, 의학 용도가
있다라는 데이터가 제시가 되어야지 물질 특허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질 특허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물질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 폴체는 리보세라니 아버지라고 제가 부르는데 그 이유는 새로운 것을 만든 겁니다. 기존에 없던 걸 만들어서 이걸로 이제 우리가 신약 개발을 하겠다라고 된 건데 보면은 제 이전 영상에 폴첸의 그 특허를 그 원문으로 본 적이 있거든요. 그 한글로 되어 있었는데 그거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것 같은데 거기 한번 쭉 보시면 엄청나게 그 외계어로 구체적인 설명이 쭈루루루루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 조합할 수 있는 뭐 경우의 수는 전부 다 적어 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은 뭐 물질 출발 물질, 처리 방법, 뭐 수단 등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기재될 것이 필요하다. 근데 진짜로 너무나도 이 정도로 해야 싶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물질 특허라고 해도 이제 신규 물질이잖아요. 처음 발견한 건데도 선택 발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선택 발명은 셀렉션 인벤션으로 그 정의를 읽어보면은 공지된 화합물 그룹, 이게 상위 개념,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 하위 개념을 선택한 발명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선택 발명의 상위 개념이라는 기술이 이미 공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개념에 포함된 하위 개념들 중에 일부를 선택한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 밑에 예시가 있습니다. 상위 개념 A라는 게 물질이 이제 두통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이미 공지된 상태,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A의 하위 개념이 많이 있겠죠? A1, A2, A3 따르르르 있는데 누군가 두통 치료제로서 A6를 선택하여서 특허 출원을 한다면 이게 바로 선택 발명의 문제가 됩니다. 위에 이제 판례도 있는데 선행 또는 선행은 미리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공지의 발명의 구성 요소가 사회 개념으로 이미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에서 밑에 포함되는 요거 포함하는 하위 개념만을 구성 요소 중에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발명, 이거를 선택 발명이라고 하는데요. 네, 또 예시를 하나 더 들어줬네요. 일반 발명이 열린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 이걸 특허를 이제 공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상위 개념에 하위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즉 열린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거랑 좀 비슷하게 포함되어 있는 가두리 양식장에서 물고기 잡는 것, 이게 선택 발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질 특허라고 해도 선택 발명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상위 개념으로 포함되는 선행 발명에 구체적으로 게시되어 있지 않은 하위 개념을 선택한 발명. 그러니까 상위 개념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게시가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새로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선행 그 발명에서 이런 상위 개념이 존재를 하긴 하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그 물질을 제조한 바가 없는 경우, 이럴 때 선택 발명의 케이스가 된다고 합니다. 선택 발명이라고 이제 말 붙은 거 보면은 이게 특허를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특허를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떠한 요건들이 있어야 되냐면, 자, 여기서 볼게요. 선택 발명의 특허 요건, 이것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물질 특허가 선택 발명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위 개념이 있는데 그 중에 하위 개념을 선택한 발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특허를 선택 발명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규성 요건, 진보성 요건, 명세서 기재 요건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택한 발명이 선행 발명에 구체적으로 게시되어 있다면 신규성이 부정된다. 그러니까 이미 발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사에서 봤던 거를 여기 더 입혀서 해석을 해본다면은 구체적으로 게시되었다는 것은 실제로 제조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은 신규성이 있다는 거고 선행 발명에서 구체적으로 제조 방법도 있고 제조도 되어 있고 그렇다면은 신규성이 부정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여기 이제 신규성 요건 선택 발명 이쪽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은 진정한 의미로 새로운 물질을 개발한 건 아니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진보성 요건인데 선택 발명이 인용 발명에 비하여 더 나은 효과를 가질 경우에는 그 선택 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인용 발명, 선행 발명보다 확실히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질적으로 혹은 양적으로 차이가 있어야지 진보성이 된다. 그래서 선택 발명 특허에 대한 요약을 하면은 공지기술에서는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게시되어 있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효과 그리고 질적인 차이, 양적인 차이가 현저하게 있어야 된다.
전자는 신규성, 후자는 진보성. 자, 그래서 뒤에 이제 약간 조금 센 것 같은데, 요약을 이제 해서 정리를 하면은, 폴텐이랑 이번에 본계약을 할 그 물질 특허는 가장 강력한 특허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다면은 어떤 경제사나 연구기관도 이거를 통해서 이걸 조금 조금 바꿔가지고 신규 저금증에 대한 의학 용도로 발명을 등록받았다 하더라도 이제 오리지널사 허락을 받지 않고는 실시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